월요일에 3프로 공약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3프로 공약주 출발해 보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중에 속해 있긴 한데요. 약가 인하 쪽일 것 같아요. 오늘 밤이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게 될 텐데 약가 인하 쪽, 그러면 적어도 미국 종목들 안에서는 제약주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코스닥 관련해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악재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오히려 마진이 떨어질까요? 그렇죠. 약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품 약가, 결국 제품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제품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마진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실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제 약가 인하를 하게 되면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제약회사들이 오랫동안 연구개발 비용이라고 말하는 이 비용을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기술 이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말하는 빅파마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각지에 어떤 그 새로운 그 신약과 관련된 어떤 기술이 있잖아요. 그걸 도입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서 네. 제품들을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약가 인하와 연관돼가지고 이런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빅파마들의 그러니까 R&D, 그 R&D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 도입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작년에 또 좋게 봤었던 알테오전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네. 그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술 이전을 많이 시켜야 어쨌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약가 인하이란 기술 도입에 대한 위축 이런 카테고리를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바이오 전체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네. 지난 대선 레이스에서 얘기했던 바이오시밀러 육성 만약에 이런 정도 얘기 나오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전체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전체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핀셋으로 약가 인하를 하겠지만 어디는 육성하겠다, 어디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쪽으로 이제 앞으로 핀셋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온다면 그때 그러면 어떤 종목이 호재고 네네. 어떤 종목이 악재인가 확실하게 선별이 되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네. 전체적으로 제약주의 투심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장이요. 오르는 섹터 자체는 참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지수의 오름폭은 그에 비해서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시나 혹시나 관세 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세. 네. 일단은 그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분위기가 전혀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수 포인트 자체는 비슷해요. 지난주 금요일이나 지금 오늘이나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어느 섹터가 움직이고 어느 섹터가 움직이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데 지금 주말을 통과하게 되면서 또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관세 좀 자유로운 섹터들 같은 경우 화장품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쪽에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반대예요. 또 주말에 관세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방산이라든지 화장품이 좀 쉬어가게 되고 그 자리를 또 반도체가 채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관세에 의해서 시장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 또 이제 테마를 주도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그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도 한번 마지막 정리해 보게 된다면은 결론을 보니까 중국은 건설적이었다. 미국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멘트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 조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건설적이었다, 진전이 있었다. 예. 건설적이었다, 싸움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요거는 부분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게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실무적인 협의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발표할
발표하기 전까지 몰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 관세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구나. 그러면 최소한 결과치가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저녁 미국 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흐름을 타고 내일 쪽도 이 관세 이슈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것도 엇갈린 모습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너무 미리 내일 얘기했나요? 아무튼 그런 영향들이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선물 움직임 보세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중요한 이슈들, 굵직한 이슈들 또 오늘 밤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국내 안에서 또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죠. 이슈 직진 첫 번째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MSCI 반기 리뷰 쪽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편출입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제가 앞서서 살짝 언급을 했거든요. 좀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들 받고 있는지 조금 더 이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MSCI도 그렇고 그리고 코스피 200도 그렇고 지수에 편입이 되고 편취되고 이런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종목이 빠진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5월 달에 반기 리뷰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1년에 4번 정도 하죠. 2월 달, 8월 달은 분기고 5월 달 그리고 10월 달 같은 경우는 반기 리뷰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반기 리뷰 때 종목들의 편출입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그 인덱스 자금들이 그리고 패시브 자금들이 얼마큼 유입이 될까 빠져나갈까에 대한 그런 추측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나오고 있는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은 이제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삼양식품 그리고 하나시스템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은 NC소프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NC소프트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게임 업종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펄어비싼지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적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NC소프트 같은 경우 NC소프트 포함한 뭐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고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그리고 유동식 비율을 봤을 때 유동시가총액 비율을 봤을 때 좀 그 기준에서 미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2차전지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뭐 유동 시가총액, 유동 비율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냐,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 섹터냐, 요거에 따라서 편입이 되고 편출이 되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LIG 넥스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편입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보통 편출 종목들 같은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으시고 편입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양식품이라든지 하나시스템 요 종목이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보통 이제 편입되기 전까지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고 난 이후에 이번 5월달 같은 경우 리밸런싱이 5월 31일 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좀 흐름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시스템하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 조금 긍정적으로 봐지지만은 이제 하나시스템이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만약에 관세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떤 기대감이 유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관세 무풍지대에서 관세 연관성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관세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관세 이슈의 긍정 영향을 받는 섹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MSCI 편입과 이런 관세 이슈와 맞물리게 되면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론 방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사소한 이유로 주가가 변곡점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황제수 현재 노리고 있는 사업들인데 사양식품은 환율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5월 초에 네.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돼서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지만은 환율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사양식품의 주가가 살짝 힘이 빠지는 모습이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최근에 어쨌든 이제 대만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원화 같은 경우도 1,4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씩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환율이 고환율에서 저환율로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왔을 때 상향식품이 주가에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그런 부분 좀 같이 동반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만 달러가 확 강세로 접어들었을 때 네네. TSMC 주가가 크게 또 흔들렸습니다. 그쵸. 어찌 보면 수출에 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때문이었는데 삼양식품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원화 가치가 조금 더 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출에 조금은 장애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방산 쪽 하나시스템, LIGN X1, 삼양식품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호재를 앞두고 또 장애 색이 좀 바뀐다라는 거. 네네. 그 부분도 같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편입 종목 그리고 편출 종목 중에 지금 이사님께서 조금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삼양식품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황제주를 네. 안착시키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 제가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아마 환율이 1,400원 아래대로 내려오려고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에서 액션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한국은행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이 환율과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현재 금리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출 기업들 재산성을 올려주고 그러면서 경기 둔화를 막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은 환율이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지금 삼양식품,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미포전송도 한번 꼽아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삼양식품 정도를 이 환율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조금 그나마 이 셋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좋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떨어지더라도 일단 황제주는 한번 볼 것 같다. 네네. 네, 그런 입장에서 삼양식품 받아봤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 체크를 해보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이슈 직진입니다. AI의 100조 투자.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게 정책주의 테마성 훈풍이 오히려 또 이렇게 장의 색깔이 바뀔 때는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AI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후보가 나중에 최종 대통령이 되든 간에 네, 그렇죠.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집합이라고 봐야겠죠. 네.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어떤 지류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네. 우리가 도태되지 말자. 이게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 대선 후보들이 AI에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선 후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아마 등락이 급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뒤늦게 잡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최근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종목들은 이제 한덕수 후보가 한덕수 이제 전 국무총리가 그냥 이제 후보 사퇴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 같은 게 급격하게 빠지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고, 근데 사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뭐 자랑 한번 하자면 제가 4월 8일 날 개정 방송에서 이거 추천드리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왜냐면은 그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아예 들어가려면은 테마 초기에 들어가시라. 일찍 들어가자. 네, 그렇죠. 테마가 발생했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마를 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테마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뒤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발짝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들이고 들어가신다라면은 테마 초기에 손톱과 작게 잡고 바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한번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 인공지능 협회가 이제 주최를 했는데 네. 여기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AI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뭐 정책이나 이제 공약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 AI 기술 주권 확보 이런 것들 어떤 정책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대통령 직속 AI 컨트롤 타워 설치 그리고 국가 AI 투자 대폭 확대 그리고 AI 도시 건설 국가 시스템 혁신 지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다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AI를 밀어주겠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AI가 당연히 이제 테마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 AI 관련된 어떤 일정이 또 많거든요. 네. 내일 같은 경우는 AI 디지털 기업 부담 완화
ICT R&D 규정을 또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일 같은 경우는 코엑스에서 AI 엑스포 코리아 2025가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15일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AI 활용 신약 개발 민간 협의체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봤을 때 대선 후보들이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AI의 어떤 일정들이 또 이번 주 내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정책 테마 쪽으로 해서 AI 쪽은 이번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벤트가 탁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은 담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 섹터 안에서는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정책 테마와 연관돼 가지고 연관성 있는 종목들부터 일단 먼저 언급을 좀 드릴게요. 일단 크라우드웍스를 가장 먼저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공지능협회 부회장사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에 그런 연휴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던 흐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마음 AI라는 종목인데 마음 A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에 안착시키는 그런 급등 현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지난주 금요일 날 폴라리스 관련된 그룹주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 파트너 프로그램 커넥트 커넥트라는 이 공식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파트너사로 선정했다는 그런 연유를 내 가지고 또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급등한 종목들이 이유가 없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AI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결국 대장입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은 적어도 접근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리스트업은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음 AI라든지 폴라리스 그룹주가 그 중에서도 상당히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급등이 나왔다는 건 특히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왔다는 건 많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눈길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올랐었던 종목들이 순환매 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겠습니다. 마음 AI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주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프로 공략주 받아볼게요. 우선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는 좀처럼 좋지 않게 나왔는데 화장품주 네. SMCG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네요. 네. 일단은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 작년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도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였냐면은 화장품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 섹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양식품의 흐름도 상당히 괜찮았었고, 그리고 그때 작년 5월달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괜찮았던 흐름들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5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5월달 일단 들어와서 화장품 섹터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4월달 화장품 수출이 8억 5,200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어쨌든 역대 월 기준 두 번째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수출이 당연히 많게 되면은 이 화장품을 담는 용기도 동반해서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폼텍코리아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제 폼텍코리아 외에도 대안이 될 만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SMCG. 이 회사는 네, 화장품, 유리용기, ODM 제작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화장품 용기 관련돼서는 폼텍코리아뿐만 아니라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SMCG의 어떤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서 ESG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리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플라스틱 규제 강화에서 한 발짝 이제 벗어나서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 용기에서 이제 유리 용기 쪽으로 상당히 전환을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유리 용기 채택 확대를 통한 또 실적 성장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 좋게 나오고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APR이라든지 코스맥사를 고객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을 포함한 30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이제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의 이제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네. 일단은 목표가는 8,8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300원 정도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손절가 6,300원. 네네. 근데 옆에 별표를 이렇게 찍어주셨네요. 별표요? 예.
별표는 그냥 있는 건가 봅니다. SMCG 오늘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오늘이 막차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화장품 관련해서 펌텍 코리아가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회사로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SMCG도 최근에 탄력이 상당히 좋은데 유리용구 쪽으로 비슷한 라인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주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3프로 공략주 마음 AI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AI 쪽에서 한번 언급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상승 초기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이번에도 한번 도전을 좀 해보려고요. 네. 마음 AI에 대한 부분들은 뭐 앞서 이제 정책적으로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테마는 항상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하다. 요건 항상 명심을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AI 같은 경우에 어쨌든 AI 분야에 대해서 100조 정도 이제 투자 공약 실행을 어쨌든 인공지능 협회에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쪽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딥시크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서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이 이제 각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이 흐름 속에서 주류를 올라타기 위한 어떤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게 좀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PU라든지 NPU였던 인프라 확충,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체적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서 AI가 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달라. 이게 아무래도 요구사항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마음 AI가 좀 부각이 됐었고 좀 전에 이제 먹사니즘 관련돼 가지고 이제 참석했던 기업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코스모스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엔비디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AI 프로젝트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세가 지금 부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추세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 두 번째 3% 공략주 같은 경우는 마음 AI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AI의 가격 전략도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25,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9,5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5,500원, 손절가는 19,500원으로 마음 AI 3프로 공략주 두 번째 받아봤습니다. 옷장의 전략도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장의 색깔이 방금 전에 좀 바뀌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번 주에 첫 시작이기도 하고 저희가 오늘 좀 집중해서 봐야 할 좀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테마 이슈는 관세 누가 보다 정책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의해서 업종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좋게 표현하게 되면 순환매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정책 테마 그 대선이 다가오게 되면서 당연히 정책 테마 관련돼서 많은 종목들이 테마가 좀 들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어떤 언급이 나오냐, 이슈가 형성이 되냐, 그거에 따라 종목들이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방송 초대도 말씀했지만은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또 시장의 평가에 따라서 피해주, 수혜주 이런 식으로 이게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 드릴게요. 순환매 계속 있잖아요. 어쨌든 5월달 들어서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쉬더라도 개순환매에서 계속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 상승 나온 종목들을 따라잡지 못했다면은 충분히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음 상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아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챙겨나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관세 안에서의 순환매도 봐야 할 것 같고 정책 테마 관련해서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직 약간은 여유가 있어서 궁금한 것들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방산이랑 제약바이오 쪽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네. 방산 먼저요. 오늘 좀 방산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워낙 고평가였으니까. 그렇죠. 지금 정도 가격이면은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그렇죠. 모멘텀이 들려오는데요. 이게 주가라는 게요. 네. 이게 터닝 포인트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터닝 포인트가 나오시는데 이게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는 스페이스가 유성시장 이게 나왔을 때 그때가 저는 고점이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이제부터 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까지 이길 정도의 어떤 실적이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런 실적 기반을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수주 어떤 섹터를 계속해서 늘려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그리고 방위 산업에 대한 호재가 될 만한 또 인도, 파키스탄 전쟁 이런 이슈도 계속 출현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방산이 꺾였다라고 표현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하나 정도만 일단 언급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1분기 실적이 보시면은 방산주 같은 게 너무 좋았었잖아요. 하늘스페이스 같은 게 1000% 넘는 성장이 나왔는데 이제는 다음 분기에 넘어갔을 테니까 2분기에 되겠죠? 2분기에 넘어갔을 때 만약에 전분기 대비해서 2분기 연속해서 이제 1000%가 넘는 성장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1분기 대비해서 성장폭이 좀 줄어들었을 때 시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아마 이제부터는 그게 제가 봤을 때 방산주 어떤 추가 상승의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제 실적 잘 나온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 실적에 힘입어서 상승 탄력이 어쨌든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관세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흐름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꺾였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물론 만약에 소위 말하는 단기 평선, 5일선, 20일선이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오늘만 놓고 방산주가 꺾였다라고 판단하는 건 뭐 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만 놓고 꺾였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겠으나 조금씩은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방산 쪽에서 악재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민간 항공기랑 제트 엔진 쪽에서도 관세 조사가 좀 시작됐다. 관세 카드를 좀 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 쪽을 타겟팅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항공기나 이런 방산 쪽으로도 관세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산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봤는데 또 같이 오늘 급락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입니다. 뭐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약가 인하에 대한 어찌 보면 그런 모멘텀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좀 핀셋적으로 들어가면 네네. 거기서 또 주가 향방이 갈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오늘 오후장에 그럼 제약바이오는 정리하기보단 홀딩 이 전략이 더 중요할까요? 제약 바이오는 사실 작년 10월 달 이후에 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뭐 기술 이전 얘기가 있었던 기업들 뭐 AB의 바이오인지 단기적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글쎄요. 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이후로 이렇게 좋게 말씀드린 기억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하게 되는지 그런 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그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약가 인하라는 것들은 지금 어쨌든 시장이 화두는 관세이기 때문에 그 관세의 하부 카테고리인 약간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약주는 어쨌든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 이전 도입에 대한 위축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바이오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악재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하나 말씀드려보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약가 인하를 행정명령 했으면은 그러면 그 약가 인하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보급을 늘리기 위한 어떤 정책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약가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약값을 낮춰 가지고 어쨌든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 약가 인하에 맞춰서 그런 정책에 맞춰서 약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이오 시밀러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 바이넥스 그리고 이제 작은 기업을 보면 삼일제약 같은 기업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 시밀러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7월달, 10월달 같은 경우 작년 7월달에서 10월달까지 주가 그 바이오가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어느 구간이냐면 작년 요 구간이거든요. 요 네. 구간. 요 구간인데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으로 가보게 되면은 2023년도 10월 달부터 그리고 이제 1월 달까지 보시게 되면 주가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네. 바이오가 강할 땐 주가 잠잠했었는데 그 이전에 주가 강했던 모습이 나왔다. 이때 뭐 때문에 주가 강했었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합병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시밀러인지 바이오의 어떤 업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가업 승계 개별 이슈.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가업 승계라든지 지배구조 개선 이쪽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당시 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흡수 합병을 아마 시도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리고 중간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의 어떤 상장 이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아마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바이오 시밀러 정책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바이넥스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도 오늘 주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사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CDMO 쪽으로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정도만 현재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기대감만 딱 가지고 일단은 기다려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후장 전략까지 가볍게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